30억? 제 앞에 선 낯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 엄마의 첫째 딸이에요. 유산 30억, 제목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딸이 또 있었다는 걸요. 그 여자는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사기꾼 아니에요? 그 여자는 낡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지였어요. 이름은 분명 김서현. 어머니 정영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서현 어머니 정영자. 저는 최윤희 56세입니다. 엄마는 2주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사업 문제로 홀연히 집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장례식장. 엄마의 영정 옆 가족 사진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로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젊은 엄마, 2살 때의 저, 그리고 낯선 여자아이. 저는 이 아이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60대 초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저와 닮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동생. 전 김서연이에요. 엄마의 첫째 딸. 무슨 소리예요? 엄마한테 딸은 저 하나뿐이에요. 아니에요. 전 당신보다 4살 많습니다. 그녀가 병원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김서현. 1966년 3월 5일생. 어머니 정영자. 정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유산 30억. 엄마가 남기신 재산입니다. 30억? 제 변호사예요.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강민수. 유산 상속 문제로 연락드릴 겁니다. 제목도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30억이나 있었어요? 증거 있어요? 유전자 검사하시겠어요?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방 통장 서랍을 보세요. 편지가 있습니다. 장례는 잘 치르세요. 서연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사진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장례식장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의 영정만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저는 이제 알아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진짜 사기꾼 같아요. 30억이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장과 이불, 그리고 엄마가 쓰시던 로션 향. 통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말한 대로 편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여러 개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오늘도 병원에 가지 못했구나. 미안해. 돈을 또 보낼게. 조금만 더 기다려. 두 번째 편지. 서연아, 윤희가 대학에 붙었어. 내가 가고 싶어 하던 그 대학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세 번째 편지. 서연아, 윤희가 결혼했어. 예쁜 신부였어. 너도 곁에 있었으면.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서연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 봉투 아래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푸른 정신병원
입원 기록지. 환자명 김서현. 생년월일 1966년 3월 5일. 보호자 정영자. 1966년생이면 저보다 4살 많았습니다. 진단명 조현병. 입원 기간 2010년 6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15년. 서연은 15년간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퇴원했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나온 걸까요? 마지막 면회 기록을 봤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오후 2시. 면회인 정영자. 그날이 엄마가 병원을 마지막으로 나가신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서연을 만나러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연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기록지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15년. 서연은 15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록지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납부 내역서. 2010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180개월, 총액 3억 6천만 원. 납부인 정영자. 엄마가 혼자 15년간 병원비를 내셨던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며느리 미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셨어요? 통장 있어요? 저는 편지와 기록지를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미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근데 저 여자 진짜 언니 맞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30억도 진짜예요? 어머니, 그럼 우리 몫은요?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는 그 입이 정말 싫었습니다. 나가줄래? 네, 나가달라고. 미영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맨 아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곧 죽을 것 같구나.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윤희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어. 서연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엄마는 끝내 용서를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30억을 요구하며. 저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숨기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푸른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원장실. 60대 남자 원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아니요. 전 윤희예요. 정영자의 둘째 딸. 아, 죄송합니다. 서연 씨랑 너무 똑같이 생기셔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언니 김서연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15년. 저는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이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2010년 6월 12일. 입원 당시 서연은 44세였습니다. 입원 사유. 가족의 요청. 조현병 의심. 보호자 정영자. 하지만 그 아래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정상 소견. 다만 가족관계에 극심한 스트레스. 입원 거부. 강제 입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정상이었다고요?
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15년을 병원에 갇혀 지내다 보니 정말로 병이 생겼죠. 저는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면회 기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면회인 정영자 월 1회. 그런데 2016년부터 면회 기록이 뚝 끊겼습니다. 왜 끊긴 거죠?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 미친 거 아니야. 왜 날 가둬놨어? 그 뒤로 정영자 씨는 면회를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달 병원비를 보내셨죠.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서연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갑자기 정영자 씨가 오셨어요.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병원복을 입고 그리고 서연 씨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영자 씨가 서연 씨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서연아, 이제 엄마가 너를 데려갈게.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서연 씨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서연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원 후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서연 씨가 한마디 하셨어요. 엄마한테 이제 내 인생을 돌려받을 거예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서연이 원하는 건 30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빼앗긴 인생. 15년. 그 시간을 돌려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누린 대학, 결혼, 아이. 그 모든 게 서연의 것이어야 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엄마는 두 딸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둘 다 지키지 못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빚을 제가 갚아야 한다는 것. 일주일 후 저는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변호사 강민수를 만나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리셉션, 비싼 소파.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최윤희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영자 씨의 재산 목록입니다. 첫 페이지, 부동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가 15억, 예금, 국민은행 통장 12억, 주식, 삼성전자 외 3억, 합계 30억.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정말 30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영자 씨는 평생 모으신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낡은 옷, 작은 집. 왜 이렇게 돈을 모으셨을까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나 정영자는 내 모든 재산을 두 딸에게 나눈다. 윤희에게 15억, 서연에게 15억. 그리고 마지막 문장. 서연아, 미안해. 이것밖에 줄 수 없어서. 저는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서연을 위해 평생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15년간
병원비를 내면서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김서연 씨가 전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액요? 네. 30억 전부. 왜죠? 변호사가 서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손글씨. 윤희에게 나는 15년을 빼앗겼다. 당신은 그 15년을 누렸다. 대학, 결혼, 아이, 가족. 그건 내 인생이어야 했다. 15억으로 15년을 살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러니 30억 전부 내 것이다. 저는 편지를 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으론 유언장대로 15억씩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소송을 걸면 길어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숲, 바쁜 사람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15년을 잃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을 만나고 싶어요.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선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인생.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후, 저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울역 근처 작은 카페. 서연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커피 한 잔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돈? 아니에요. 그럼 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44살에 병원에 갇혔어. 엄마가 날 끌고 갔어. 나 미친 거 아니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1년은 매일 울었어. 나가고 싶었어. 살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도 날 꺼내주지 않았어. 엄마도 너도 아무도. 서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이 코웃음 쳤습니다. 미안? 그게 15년을 돌려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공책을 펼쳤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서연이 몇 장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3일째. 엄마 나 데리고 가줘. 5년째.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다시는 안 올 거야. 10년째. 엄마 보고 싶어. 서연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5년째. 엄마 왔어. 나 데리고 나갔어. 너무 늦었어. 서연이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게 내 15년이야. 저는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는 그 15년 동안 뭐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결혼, 아이. 그 모든 게 갑자기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30억? 전부 내 거야. 그게 내 15년 값이야.
적다고 생각해. 서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연의 식은 커피, 그리고 제 눈물.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엄마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습니다. 1965년 5월. 그 사람을 만났다. 재벌가 아들. 나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 1965년 8월. 임신했다. 1965년 10월. 그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다. 1억을 줬다. 조건은 입 다물기. 1966년 3월 5일. 서연을 낳았다. 1억을 받았다. 하지만 입양은 안 보냈다. 위탁기관에 맡겼다. 1970년 8월. 윤희를 낳았다. 아빠는 다른 사람. 이제 서연을 데려올 수 없게 됐다. 1988년 5월. 서연이 남자를 데려왔다. 최진우. 나보다 8살 어렸다. 서연은 진우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는 두려웠다. 서연이 진우에게 내 비밀을 말하면 어떡하지. 나는 미혼모였다. 서연을 18세에 낳았다. 그 사실이 들통나면 윤희도 알게 된다.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된다. 나는 평생 손가락질 받는다. 진우도 떠날 것이다. 모든 게 무너진다. 1988년 6월. 서연을 멀리 보냈다. 요양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다. 진우에게는 서연이 우울증으로 혼자 떠났다고 말했다. 1988년 9월. 진우가 나를 찾아왔다. 서연이 어디 있냐고.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했다. 진우는 서연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나는 진우를 위로했다. 아니, 위로하는 척 포섭했다. 진우를 내 것으로 만들면 비밀을 영원히 묻을 수 있다. 그리고 정상 가족을 만들 수 있다. 서연의 존재도 미혼모 과거도 모두 지울 수 있다. 1990년 10월. 진우가 내게 청혼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당신이라도 사랑하겠다고. 1990년 12월 1일. 진우와 결혼했다. 나는 43세. 진우는 35세. 윤희는 20세. 드디어 정상 가족이 됐다. 서연의 존재를 완전히 묻었다. 2010년 6월 10일. 서연이 다시 나타났다. 22년 만에. 진실을 알았다고. 엄마가 날 버렸다고. 진우를 빼앗았다고. 나를 고소하겠다고. 나는 두려웠다. 서연이 진우에게 말하면 모든 게 끝난다. 윤희도 알게 된다. 30년간 지켜온 가족이 무너진다. 나는 서연을 가뒀다. 정신병원에 15년. 비밀을 지키기 위해 1억은 투자가 됐다. 강남 부동산 15억. 예금과 주식 15억. 59년 동안 1억이 30억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그 돈으로 서연을 가뒀다. 2025년 3월 27일. 나 말기암. 서연을 데리고 나왔다. 너무 늦었다. 서연아. 윤희야. 미안해.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 엄마는 비밀을 지키려고 서연을 희생시켰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마지막 페이지. 윤희야. 30억 다 서연 거야. 내 몫은 없어.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서연의 인생을.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서연을 가둔 이유. 그건 질투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 은폐, 미혼모라는 과거, 정상 가족을 향한 집착, 그 모든 게 서연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1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는 서연을 가뒀습니다. 22년 후에 또다시, 그리고 그 돈이 30억이 됐습니다. 서연의 인생 값으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서연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게 엄마의 비밀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억 전부 서연에게 주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유언장엔 30억을 반씩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 미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30억을 다 준다고요? 우리 몫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몫은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미영은 소리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일기에 적혀 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최진우.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서연 언니의 연인이었다는 것. 엄마는 딸의 남자를 빼앗아 재혼했고, 저는 그 거짓 위에서 가족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겁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서연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0억 다 가져가세요. 서연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제가 가질 권리가 없어요. 제 인생은 언니의 인생 위에 지어진 거짓이니까요. 서연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일기를 봤어요. 재벌 2세의 합의금 1억. 그 돈으로 언니를 2번 가뒀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30억이 됐다는 것. 미안해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잘못이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너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태어난 처음으로 두 자매가 함께 울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억 다 받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나랑 같이 살자. 저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응. 나 60년 동안 가족이 없었어. 이제 가족 갖고 싶어. 너랑.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언니. 그리고 서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동생아. 6개월 후 저와 서연은 엄마 산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가을이었고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엄마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미워했어. 정말 많이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서연은 엄마의 비석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용서할게. 저도 엄마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 언니가 있다는 것도, 재벌 2세의 1억도, 엄마가 안고 살던 죄책감도.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엄마도 희생자였다는 걸. 우리 모두 희생자였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언니는요?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15년을 돌려받고 싶어? 어떻게요? 대학 갈 거야.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늦었어도 괜찮아. 이제는 살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서연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언니니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동생. 저도 서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람이 불었고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엄마, 산소 위로. 저와 서연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연은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학비를 냈습니다. 서연이 30억 중에 5억을 제게 나눠줬으니까요. 그건 돈이 아니라 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떠났고 아들 민수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네 언니, 고마워. 뭐가요? 내 동생이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언니여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두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을. 그게 엄마가 진짜 바라던 시간, 엄마의 시간이었을 테니까요.